네, 현재 시간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시장을 조금 넓게 보는 와이드 뷰. 네. 자, 최희마의 마스터 시간이고요. 오늘은 물가 얘기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뉴욕 생명자산운용의 윤재성 CIO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투자 총괄 책임 CIO 이렇게 뭐 표현해야 되겠죠? 예. 네. 자, 금리는 일단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금리의 또 직접 요인은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어제 이제 미국의 1월 달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밖으로 높게 나왔다. 그래서 뭐 충격적이다라고 표현들도 하던데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2023년도 8월 달 이래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 내용만 보면 자극적인데 우리 윤재성 CIO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조금은 깜짝인데 네. 왜 깜짝이냐? 저는 한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미국 말 표현으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할 건데 그때쯤 냄새만 풍겨도 투자가들이 걱정을 할 거다. 근데 이게 벌써 풍기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그 CPI 원인이 높은 원인이 렌트, 아파트 렌트, 주거비. 주거비, 자동차 보험, 비행기표 뭐 이런 건데 좀 volatile 해요. 원래 올라갔다 내렸다 변동성이 있다. 많은 네. 아이템들이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당장 두진 않지만 제가 걱정했던 거는 한 여름쯤 되면은 인플레이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면 겁먹겠다는데 지금 겁먹네요. 그게 저한테는 좀 깜짝이었고 네.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뭐 PCE도 있고 CP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려가는 방향으로 아직도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테러프를 예상해서 그 회사들이 가격을 살짝 올리기 시작한 건지 네.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냄새가 풍기기 시작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다음 달 거 뭐 한 두 달 더 하지만 인플레이션 걱정은 해야 돼요.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윤 CIO께서가 뉴욕에서 조금 일을 많이 주대로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 한국 발음이 조금 저기 한 거는 양해를 예.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미국의 CPI는 어떤 조짐의 선제적인 그 징후는 지난해 말부터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연초에 들어서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 상황들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에 좀 반영한 것은 아닐까? 예. 그래서 한 두어 달 정도는 기간 텀을 더 지켜봐야지 이게 진짜로 물가가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자 1월 달 CPI 결과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도 강한가 이렇게 판단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는 강합니다. 미국 네. 경제는 아직도 튼튼한 것 같고 일단 이것도 금년 말고 내년쯤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더 빨라질 수도 있긴 있지만 아직은 경제가 튼튼하고 아직도 당연히 트럼프의 테러프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작용하지만 테러프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발동을 시키지만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growth가 둔화돼요. 네. growth를 한국말로 뭐라고? 어떤 게 둔화가? growth, economic growth. 네. 성장률이 둔화돼요. 네. 그게 더 무섭죠. 지금은 경기가 좋은데 결국에는 관세가 지속되면은 네. 성장률을 둔화시킬 우려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네. 조금 더 길게 봐서. 그러면은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약간 각을 세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던데. 뭐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분이 각을 세우시죠. 네.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한 달 전에는 Fed Fund 내려라, 이자를 내려라. 그러더니 저번 주에는
Fed 펀드는 잘했고 안 내린 거. 네. 10년 채권 이자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예, 그거는 그쪽으로 돈을 빌려야 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장기물로 같고. 채권 발행을 예.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게 저번 주에 그 베센트라는 트레저리 세크터리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너무 옐렌 분이 너무 짧은 채권만 빌렸다, 정부 채권. 그래서 10년을 쪽으로 빌려야 된다 그러시더니 네.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예. 근데 일주일 전에 자기도 그냥 짧게 빌릴 거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해서 그것도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다 길게 빌려야 되는 걸 아는데 네. 계속 그렇게 짧게만 빌리면 안 되는데 당분간은 짧게 빌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조금 놀라운 거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요. 채권 중심으로 보면은 저는 채권 이자가 10년 채권 이자가 5% 방향으로 무조건 가고 5% 정도는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어제 확률상. 4.6 정도. 예, 지금 내려오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려오는 이유는 채권 발행을 못 해요. 그죠? 데트 실링 미국의 그 허락을 부채. 받아야 돼요. 네. 돈을 빌리려면. 근데 그게 지금 막혀 있어서 있는 돈을 먼저 쓰고 그럼 그 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채권을 발행 안 하고 돈을 쓰면은 QE 에펙트가 생겨요. liquidity effect. 그래서 지금 돈을 막 쓰고 있고 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네. 4월 되면은 또 세금을 걷어요. 네. 그럼 다시 그 Treasury General Account라는 그 은행이죠. 네네네. 정부 은행. 네. 돈이 또 쌓여요. 그럼 제도- 그거 다 정부가. 맞았으면은 한 6월, 7월, 8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또 시끌시끌할 거예요. 왜냐면 debt ceiling 그걸 올려야 돼요. 부채 한도. 부채 한도를 올리고 그때부터 발행을 해야 돼요. 채권을. 그래야지 네. 돈이 생기니까. 그때 되면 또 이자는 올라가는 방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자가 내려가는 방향이고 테리프 발표하면 또 올라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옆자리를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가면서 여름쯤 되면은 5%는 찍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상을. 예상. 네, 미국의 장기 채권, 그러니까 뭐 2년짜리 단기 채권 2년 이하도 있지만 예. 보통 미국의 이제 2년물은 금리 정책에 민감한 그쵸. 그리고 장기채인 10년물을 뒀을 때는 여기는 경기 동향에 민감한 뭐 이렇게 그리고 구분을 돈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빌려야 되면은 서플라이가 너무 많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대니까 장기채의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예.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제가 뭐 몇 년 전, 2년 전부터 책에도 썼는데 네. 앞으로 다음 5년 정도는 미국 인플레이션 3% 잡고 가야 된다. 당장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그냥 5년 수준으로 보면은 3%를 잡고 가야 된다. 약간 스티키해지는 그쵸. 끈적끈적해지는 인플레이가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페드가 2% 말하는데 잠깐 찍는 불경기든 둔화되고 경제가 불경기 안 되고 그냥 둔화되더라도 내려오는 방향이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 테리프, 뭐 이미그레이션 막고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장 다 미국으로 갖고 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3% 수준을 찍을 거다. 5년 후에 되돌아보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지향하는 2%보다는 좀 높게. 그렇죠. 그래서 neutral rate, 페드가 어디서 가면은 이거는 경제를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 게 2%라고 지금은 찍혀 있는데 네. 이게 3%인지 3.5%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자를 얼마나 내릴 수 있냐 아까 질문하신 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말할게요. 3분기, 4분기 작년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내년에 2번에서 4번 내린다 금리 인하를 인하를 4번 한다 올해 올해 들어오면서 2번에서 4번 내린다 그러다가 지금 어제 전에는 7월에 내릴까 이러다가 이제는 12월까지 밀려졌어요. 예, 이거는 그 베팅하시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하면서 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지금은 12월 내릴 거야. 그러면 금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핌코 뭐 이런 채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예 하반기 되면은 2번은커녕 3번, 4번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뷰는 뭐냐면은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된다. 그러니까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드디어. 네, 의견이 좀 양분되면서 이 미국의 물가지수와 금리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2월 25일로 제가 금통위 예정인 걸 알고 있는데 1월 달에 금리 동결했고
이 한번 하고 싶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성장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자꾸 못 하는 거죠. 미국을 네.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뭐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예. 뭐 시장에서는 항상 그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윤 CIO 얘기 들어보면 미국 경기도 좋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고 해서 금리 인하가 굳이 뭐 이렇게 서둘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예. unemployment가 살짝 조용히 조금씩 올라가는 방향인데 그것도 멈췄고. 네. 그럼 그 경제가 좋다는 뜻이 표현이 나왔고요. 저번 네. 주 금요일 날. 어. 그리고 CPI가 높게 나왔고. 지금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많이 보는 페드가 지금은 내릴 수가 없죠. 명분이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 기회가 없죠. 전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려라. 라고 하지만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봐라 지표가 이런데 어떻게 내리나 이렇게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좀 트럼프가 그렇게 최악의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최악의 사람이 아닌 게 politician이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굉장히 경제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커머셜한 분이라서 네. 어제 CPI 찍히고 그분이 말 표현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좀 맞춤맨 아까 제가 맞춤맨이라는 단어를 초반에 쓰긴 했습니다만 강하게 하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유하게.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잖아요. negotiation 이렇게 뭐, 협상하는 스타일이라서 정치가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딱 믿을 수 있는 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은 조금씩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네. 그때그때 좀 적응을 빨리 하시는. 자, 일단 관세 얘기가 또 시장 주류인데 관세를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지금? 전 세계한테 세금을 걷고 싶다 이거죠. 아. 미국에 수출을 해서 조공을 바쳐라.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지금 2년 전부터 불경기냐 아니냐 그게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많이 돈을 썼어요. 이거는 진짜로 아무리 누가 봐도 이렇게 돈을 뿌리면 안 돼요. 네. 이건 어느 나라든 한국 포함해서 그 코로비드라는 특성을 제외하고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예.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는 돈을 뿌려야 돼요. 그럴 때 돈을 뿌려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가 나가면서 뿌렸어요. 네. 거기까지는 뿌려야 됐었어요, 상황이. 하지만 바이든이 들어오셔서 1년 후에는 경제가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데 계속 더 뿌리셨어요. 재정 적자를 보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가 늘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베센 분이 굉장히 능력자신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표현한 이렇게 가고 싶다는 게 조금씩 바뀌는 게 미국 재무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뭐 그렇게 트럼프 분 같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데 바뀐 거 보면은 뭐 들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길게 가고 싶은 그림으로 당장은 못 가겠다는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분은 성함은 제가 베센트. 예, 재무장관으로 바뀌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전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그래서 약간 뭐 QE 개념이 아니라 좀 타이트닝의 개념으로 좀 가져가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채권 발행을 못해서 QE 이펙트가 생기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전 세계 자산을 대부분 다 들여다보실 텐데 우리 증시 좀 답답한 우리라는 게 한국이죠. 그렇겠죠. 네, 제가 뭐 미국 증시를 우리 증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건데 저는 그 매크로를 하니까 전 세계를 보는데 한국은 큰 글로벌 에퀴티 마켓의 큰 마켓이 아니라서 그냥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국 와서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얻은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지금 지난 10년은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 잘 끼셔서 잘 오셨는데 공급망에. 근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는 AI인데 그 하드웨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아예 약하잖아요, 한국이. 그래갖고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면서 거기에 낄 수 있는 게 뭔지 찾으시는 방향인 것 같아요. 과도기적인. 그래서 그게 좀 안 좋게 보이고
미국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꾸 한국 GDP forecast를 낮추고 있어요. 네, 전망치를. 그래서 뭐 작년 언제는 2였는데 지금 1.9, 1.8, 1.7, 점점 1.6이 낮아지죠. 1.6까지 누가 찍었더라고요. 네, 한국 KDI도 어제 그렇게 낮춘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렇게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뭐 금리이자도 가는 방향이 좀 바뀔 것 같고 주식은 또 애매한 게 주식이 벌써 많이 빠졌어요. 네. 안 좋은 리스크가 많고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로 하고 미국은 주식이 너무 비싸요.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주식을 price to earning 그렇게 보면은 너무 싼 주식이에요. 그죠? 가격 메리트. 예, 미국이 P가 22, 23이면 뭐 일본이 뭐 15, 14 이러면 한국은 10인가 이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싼데 쌀 때 싸다고 그냥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뭐가 필요해? 캐탈리스트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탈리스트가 안 보여. 그래서 저같이 미국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까지 투자를 할 거면은 진짜 싸지지 않으면 캐탈리스트가 보여서 이제는 사야 되겠다. 근데 둘 다 안 보여요. 싼 맛이지만 진짜 싸지도 않고 캐탈리스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되면은 얼마나 싸지면은 살 거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싸져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조금 좀 크게 부를게요. 크게라는 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더 싸게. 그래서 뭐 1,500에서 뭐 코스피 2,200 뭐 이러면 무조건 사겠다. 근데 그 가격은 안 갈 확률이 높죠. 렌즈가 너무 넓은데요. 1,500에서 2,200이면. 그러니까 1,500이라는 게 그 한국 환율이 1,500. 환율로. 네, FX가. 코스피 2,200. 그러면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그렇죠. 있죠. 데미지가 큰 건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한국을 왜 사야 되나 이렇게 나오죠.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해외 투자.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증권이나 경제 브리핑을 할 때 보면은 약간 고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윤 CIO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이제 해외에서 하면은 한국 마켓이라는 데가 아주 존재감이 대단하거나 이 에쿼티 주식 시장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allocator라서 보통 한국은 보지도 않는데 왜냐면 적은 allocation이니까. 근데 진짜 어디가 많이 싸지면 들어온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시니까 그 가격은 안 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국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사고 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와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런 매매 동향을 저희는 그 이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나와요. 좀 개별 기업 종목별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 풀이할 때 많이 쓰는 인용에서 해외에도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인스티튜셔널 데이터는 많아요. 근데 사후적으로 보통 보고되는 데이터 아닌가요? 그거를 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institutional 이렇게 나와요. 말 의미 전달은 조금 잘못. 우리는 이제 리얼 타임으로 이게 나와서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모호성이 약간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외국인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우리 한국 에쿼티가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다. 어떤 외국인? 니네 그러면은 네, 나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같이 알로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야지 들어오고 그 뭐 테크놀로지 뭐 에퀴티 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이 서플라이 체인에 끼니까 뭐 그분들은 가격을 정확히 막 맞추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투자가들이 많죠.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미국 증시 뭐 요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워낙 잘 올라가고 있고 활황이긴 한데 한국 증시하고의 이런 방향성이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걸 한 번만 조금 더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 한 번 더. 저는 그 전 세계 주식을 보는데 일단 비중이 큰 나라들을 먼저 보고 작은 나라들은 진짜 싼 맛에 사서 지금 좀 낮게 불렀는데 한국은 저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미국 안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한 말 정리해
말씀드리면 네. large 그 S&P에서 mid-cap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지금 mid-cap으로. AI, 오픈 AI, 그 딥식 뭐 이런 게 mid-cap한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저도 희망을 더 크게 갖고 있는데 네. 그러고 파이낸셜 이런 밸류 쪽이 더 괜찮을 해다 생각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작년 9월부터 초부터 저는 중국을 사기 시작했어요. 차이나를. 중국은 너무 싸고 네. 너무 망가져서 정부가 바닥을 지켜준다 뭐 이런 의미를 보여주셔서 네. 대통령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샀고 이제 드디어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드디어 1, 2주일 전부터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희망을 더 크게 갖고 있고 네. 1번은 사고 팔고 하는데 지금은 판 상황인데 1번은 corporate action 그 governance가 계속 지켜주고 좋은 방향으로 가서 한 2년은 더 좋게 보고 중국은 길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싼 맛에 한 20%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오케이. 9월 초에는 한 3, 4개월 안에 벌겠지 했는데 지금 거의 5개월이 지났는데 하여튼 지키고 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맥락은 다 잡았습니다. 시간 있으면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나오시면 제가 영어로 같이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미들캡이라고 하는 쪽에 많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차이나에 대한 관심을 좀 올리는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매크로 얘기, 마이크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뉴욕 생명자산운용의 윤재성 CIO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